안녕하세요. 선마을 음악쌤입니다. 오늘은 검정고시 음악 공통학습 영역 7번째 시간이고요. 음색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음악의 구성요소 7가지 순서대로 배우고 있죠. 오늘이 그 구성요소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와, 선생님, 이게 음악 이론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배운 내용 가지고는 25문제 중에서 한 13문제 정도 풀 수 있어요. 문제풀이에 필요한 이론들을 절반 정도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늘 악전 파트를 끝내는 거랍니다. 악전이 뭐냐면 음악의 법, 영어로는 musical grammar, 음악적 문법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음악을 위한 기초 소양 파트를 오늘로써 다 훑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민요, 세계민요, 서양음악사, 국악사, 전통기악곡, 전통성악곡, 의식음악, 대중음악, 동서양의 극음악, 동서양의 춤곡, 앞으로 한 10강을 더 봐야 돼요. 총 이론 강의는 17강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초중고 기출 분석까지 다 해야 되니까 앞으로 40강 정도 더 찍어야 되는데요. 무튼 열심히 달려볼게요. 음색은 톤이라고 합니다. 톤 컬러라고도 하고요. 목소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물론 형제 자매들은 목소리가 진짜 닮긴 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인 줄 맞춰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듣고 있을 테니까 아마 지나가다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면 이 아슬아슬한 목소리 선마을 음악쌤 아냐? 이럴 수도 있겠죠. 무튼 각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도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음악적 요소가 뭐다? 음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은요, 이 음색과 관련된 음악 이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부드러운 현악기 음색, 시원하게 뻗는 관악기 음색 등 작곡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알맞은 악기나 알맞은 목소리를 배치함으로써 더 음악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다양한 음색을 가진 악기 그리고 목소리들을 만나보고 더 멋진 음색 표현을 위해서 이 악기나 목소리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배치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기출 유형은요. 악기 그림이나 설명을 준 다음에 이 악기 이름이 뭐니? 이런 거나 아니면 이 악기의 연주 주법은 어떤 거니?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기악이나 성악의 연주 편성, 뭐 이중주, 삼중주, 콰르텟 뭐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세상에는 악기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다 다루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선생님 실제 수업에서는 서양악기 1시간, 국악기 1시간씩 각각 1시간씩 감상곡을 들려주면서 시간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하지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악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서양악기를 보도록 할게요. 서양악기는 크게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관 아시죠? 물이 흐르는 배관. 그것처럼 관악기는 관이 있는 거예요. 관악기는 크게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로 나뉩니다. 목관악기는 나무로 만들거나 나무로 소리를 내는 악기고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이 있습니다. 선생님, 플루트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오늘날의 플루트는 금속으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플루트의 조상님은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원을 이어받아서 플루트는 목관악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관악기는 혼리드와 겹리드 악기로 나누어지는데요. 리드가 뭐냐면 갈대를 다듬어 만든 나무 조각이에요. 그 갈대의 떨림을 이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이 리드 악기는 크게 혼리드와 겹리드가 있어요. 혼리드는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한 겹짜리 리드와 입술의 떨림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바로 클라리넷과 색소폰이에요. 선생님, 색소폰도 금관이 아닌가요? 번쩍번쩍 멋있던데요. 그쵸. 색소폰은 사실 오케스트라 악기는 아니고 여러 악기 장점을 결합해서 개량한 악기예요. 그래서 비교적 역사가 짧죠. 색소폰의 운지법은 리코더랑 같아요. 악기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소리 볼륨이 빵빵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소리를 내는 건 뭐다? 리드.
이 나무 조각의 떨림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얘는 목관악기다. 클라리넷도 이 뒤편에 보면은 이 리드 조각의 떨림으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겹리드 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겹리드 악기는 리드 두 장을 겹쳐서 그 두 장의 떨림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악기예요. 리드 두 장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오보에와 바순이 있습니다. 바순은 여기 이 대포같이 생긴 거예요. 이 바순은 다른 말로 파곶이라고도 해요. 파곶. 목관 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베이스 음역을 담당하는 악기가 뭐다? 바순이다. 다음으로 금관악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관악기는요, 금속으로 만든 악기들이고요. 트럼펫, 트롬본, 홀은, 튜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마우스피스, 여기 보이시죠? 이 마우스피스를 이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이 입술의 떨림, 방구 아닙니다. 이 입술의 떨림에 마우스피스를 갖다 대고 또 거기에 악기도 끼우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뻥 하고서 멋지게 납니다. 이 금관악기들은 모두 이 마우스피스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우스피스가 가장 작은 게 뭘까요? 네, 이 호른이에요. 이 달팽이처럼 생긴 이 호른이요. 그래서 이 마우스피스가 작기 때문에 입술의 떨림을 미세하게 잘 잡아내는 악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관악기 중에서 어려운 악기로 손꼽히는 악기고요. 그럼 악기가 커질수록 어떨까요? 튜바? 여러분 입술을 거의 다 덮을 만큼 큰 마우스피스를 가졌어요. 트럼펫은 3개의 피스톤을 가지고 있어서 운지법이 아주 단순하겠죠. 그리고 얘는 트롬본입니다. 트롬본은 이 슬라이드 있죠. 이 슬라이드를 밀고 당겨서 음정을 내고요. 그리고 이 튜바는요,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 앉은 키만큼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는데 이 튜바는 금관악기 중에 가장 낮은 음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다음에 현악기 보겠습니다. 서양의 현악기들은 모두 4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팩이 있죠. 얘로 조율을 하거든요. 얘 팩이 4개 있다는 거는 뭐예요? 줄이 4개 있다는 거예요. 각각 한 줄씩 한 줄씩 매달았으니까요. 그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모두 다 4개의 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서양의 현악기들은 모두 4개를 가지고 있다. 선생님, 여기 콘트라베이스에는 이 팩이 안 보여요. 네, 이 콘트라베이스는 팩으로 조정하기에는 줄이 너무 길어요. 부드러운 나사 방식으로 튜닝을 합니다. 이 현악기들은요, 모두 찰현악기에 해당해요. 찰현악기는 뭐냐면 활이라고 하는 이 활을 가지고 줄을 긋죠. 마찰에 의해서 소리가 납니다. 이 활털 있거든요. 이 활털은 말꼬리털, 말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결을 만져보면 알겠지만 머릿결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마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소나무의 진액, 솜진 가루를 묻혀서 찐득찐득하게 활을 만든 다음에 비벼줍니다. 그래서 찰현악기에 해당한다. 바이올린은 현악기 중에서 제일 높은 음역을 담당하는 악기고요.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커야 되는데 왜 여기선 작니? 바이올린이 14인치, 14.5인치 이 정도 되면은요. 비올라는 15인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인치니까 한 3cm 이상 더 크게 차이가 나고 전공자들은 16, 17, 18인치까지도 씁니다. 이 비올라는 풀사이즈의 개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바이올린은 무조건 4분의 4 사이즈라고 해서 4, 사이즈가 제일 큰 성인용 사이즈인데 이 비올라는 자기 체구에 맞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첼로는 앉아서 연주하는 베이스 음역을 담당하는 악기고요. 더블 베이스는 첼로보다 더 낮은 음역을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보통 높은 하이체어 있죠. 하이체어에 앉아서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서서 연주를 하게 되죠. 선생님, 콘트라베이스는 뭐예요? 콘트라베이스는 더블 베이스와 같은 악기를 지칭을 해요. 사실 콘트라베이스는 독일어랑 영어랑 짬뽕된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독일어를 쓸래 하면 사실은 콘트라바스라고 써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콘트라베이스, 더블 베이스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 콘트라베이스는 독일어랑 영어랑 짬뽕된 말이다. 우리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하자? 콘트라바스나 아니면
더블 베이스라고 하자. 마지막으로 타악기 볼게요. 타악기는 때릴 타자를 쓰고요. 치고 때리는 악기들입니다. 여기 심벌즈, 그리고 팀파니, 마림바, 글로켄슈필,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큰북, 작은북 이런 것들 다 모두 타악기예요. 이 팀파니는요. 북 하나에 각자 고정된 음정이 있어요. 이 심벌즈는 때리면 음정이 있을까요? 챙 하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 팀파니는요. 각자 여기 이 페달이 있어요. 이쪽에 이 페달로 튜닝을 합니다. 한 통은 C, 한 통은 G, 한 통은 F 해가지고 도, 솔, 도 이런 식으로 때리는 음정마다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폰 벨소리로 유명한 소리죠. 마림바, 실로폰인데 이 건반들이 모두 나무로 되어 있어요. 마림바는 실로폰 같은 거야. 말렛으로 때려요. 말렛으로 두들기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 말렛은 2개로도 하기도 하고 3개, 4개, 여러 개 잡고서 때리는 실로폰 같은 악기다. 그런데 여기 건반이 나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울림이 더 멋지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로폰인데요. 맞아요. 실로폰인데요. 얘는 특별히 글로켄슈필이라고 합니다. 이 글로켄슈필도 마찬가지로 마림바처럼 건반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재료가 뭐예요? 나무예요? 아니죠. 메탈이에요. 금속이라서 소리가 굉장히 차가운 소리가 나죠. 그래서 겨울왕국 같은 거 이런 곡에 효과음으로 쓰기 아주 좋은 악기입니다. 이 타악기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지 않아도 되죠. 대신 중간중간에 효과음처럼 더 멋지고 웅장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중요한 악기로 쓰입니다. 또 다루진 않았지만 피아노, 오르간 같은 그런 건반 악기들도 있지요. 자, 다음으로 악기 편성 볼게요. 합주 형태를 먼저 볼게요. 현악합주, 그리고 관악합주, 관현악합주가 있더라. 현악합주는요, 현악기로만, 스트링 챔버, 스트링, 현악기예요. 이 현악기들로만 편성된 오케스트라를 뭐라고 한다? 현악합주라고 한다. 관악합주, 윈드 오케스트라. 윈드, 바람이죠. 바람을 가지고 소리내는 오케스트라예요. 관악기로만 편성된 오케스트라예요. 여기 보면 플루트 있고요. 그리고 클라리넷, 그리고 오보에, 그리고 여기 금관악기들, 그리고 타악기들 있습니다. 이렇게 관악기로만 편성된 윈드 오케스트라, 관악합주 오케스트라가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다 합친 가장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도 있다. 지휘자 있고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목관악기들이 있죠.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그리고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어디 갔니? 튜바는 보통 여기에 있습니다. 튜바. 그리고 베이스는 첼로 뒤에, 그리고 오르간 놓기도 하고 안 놓기도 하고, 그리고 팀파니 외에 타악기들, 큰북, 작은북 필요한 것들 다 타악기는 맨 뒤에다 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하냐면 오케스트라는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팀파니를 제일 앞으로 빼, 트럼펫을 제일 앞으로 빼. 얘네들은 되게 볼륨이 큰 악기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륨이 큰 악기들을 앞으로 빼면 어떨까요? 다른 악기가 죽어버려요. 그 자체로 음량이 작은 바이올린, 플룻, 이런 작은 악기들은 소리가 다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륨을 고려해서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실내악, 더 작은 악기 편성을 볼게요. 독주, 솔로는요, 악기 혼자 연주하는 거예요. 반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임용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바이올린이랑 피아노 악보 주고서는 이 곡의 악기 편성은? 그래서 이종주라는 사람도 있었고 독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답은 독주였던 것 같아요. 둘이서 연주하는데 이중주지 왜 독주냐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답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독주는 무반주 독주도 있고
반주가 있는 독주도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듀엣 이중주고요. 2명 이상이 같이 연주하면 이중주입니다. 그리고 트리오 3중주고요. 피아노 3중주, 현악 3중주, 목관 3중주가 있습니다. 피아노 3중주는 피아노 껴야죠. 피아노 3중주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고요. 그리고 현악 3중주는 현악기만 가지고 3중주 구성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1, 2, 첼로. 그리고 목관 3중주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둬야 될 콰르텟이에요. 콰르텟은 4중주고요. 콰트로 피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피자 보면은 4종류의 피자가 하나에 들어있어요. 어쨌든 이 4중주도 피아노 4중주, 현악 4중주, 목관 4중주가 있습니다. 피아노 4중주는 현악 3중주 구성에 피아노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현악 4중주는요. 바이올린 1, 2, 첼로에 비올라가 들어가요. 현악 3중주 구성에 비올라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관 4중주는요.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목관 악기들이 총 출동합니다. 목관 악기들 총 출동 아닌데요. 네, 아니에요. 뭐가 빠졌죠? 색소폰이 빠졌죠. 색소폰은 뭐라 그랬어요? 근대 악기다. 최근에 만들어진 악기지 전통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목관 4중주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중주 볼게요. 5중주는 퀸텟이라고 하고요. 피아노 5중주, 현악 5중주, 목관 5중주, 금관 5중주가 있습니다. 피아노 5중주는요. 현악 4중주 구성에 피아노 더한 거예요. 그리고 현악 5중주는요. 현악 4중주 구성에 더블 베이스를 더하고요. 목관 4중주 구성에 호른을 더한 겁니다. 선생님, 호른은 금관인데 왜 목관 5중주에 들어가나요? 맞아요. 현대 호른은 금속으로 달팽이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홀은 뭐예요? 홀은 H-O-R-N 이거 무슨 뜻이죠? 네, 뿔이라는 뜻이에요. 동물의 뿔로 옛날에 호른은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금속의 음색도 낼 수 있지만 부드러운 목관 악기 소리도 낼 수 있더라. 그래서 호른은 목관 5중주 편성에 들어가더라. 금관 5중주는요. 트럼펫 2대, 홀은 트롬본 튜바 해서 금관 5중주 편성이 됩니다. 다음 국악기 살펴보겠습니다. 국악기는요. 증보, 문헌, 비고라는 우리 옛날 책에 파름에 의해서 국악기를 분류했다고 합니다. 파름이란 8가지 악기의 재료를 말해요. 금석사죽, 포토형목. 다같이 뭐라고요? 금석사죽, 포토형목. 금은요. 쇠금이고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바라. 자바라는 서양의 심벌즈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징 아시죠? 사물놀이 징. 울라. 울라는 이렇게 낸 틀에 이렇게 작은 징들을 매달아 놨어요. 작은 징들을 매달아서 때리는 악기가 울라다. 그리고 편종, 특종이 있는데 특종은 특별히 큰 종 하나를 매달아 놨습니다. 그게 특종이에요. 그게 특종이고 편종은요. 16개의 종을 매달아 놓습니다. 16개의 두께가 살짝 다른 종들을 매달아 놔요. 그리고 석부, 돌로 만들어진 악기예요. 편경, 특경이 있습니다. 특경은요, 특별히 큰 돌 하나를 매달아 놓은 게 특경이고요. 편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틀에 8개씩 총 16개의 돌을 매달아 놓고 때립니다. 그게 편경이에요. 그리고 사는요, 실사예요. 실, 줄, 즉 현악기들을 말합니다. 가야금은 뭐죠? 손으로 뜯어서 연주하는 거. 몇 줄이죠? 가야금은? 상식이야 12줄. 그리고 검은고는요? 6줄이에요. 가야금은 손으로 직접 뜯지만 이 검은고는 술대라고 하는 막대기로 때리거나 뜯어서 연주를 합니다. 해금은 몇 줄일까요? 해금은 2줄입니다. 이 해금도 첼로처럼 연주하는데요. 찰현 악기입니다. 마찰을 이용해서 활로 연주합니다. 아쟁은 몇 줄일까요? 아쟁은 7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쟁은 연주하는 곡에 따라서 악기를 다르게 써요. 8현 아쟁, 9현 아쟁, 10현 아쟁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아쟁은 7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요?
대나무 죽자입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악기, 주로 관악기가 되겠죠. 대금, 소금, 중금, 단소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대금, 소금, 중금 얘네들은 다 가로로 불고요. 단소는 어떻게 불어요? 세로로 분다. 다음 포부 보겠습니다. 포는요, 바가지 포자를 써요. 바가지를 쓰는 악기, 생황이라는 멋진 악기가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요즘 핫한 국악기예요. 그리고 토구 볼게요. 토는요, 흙토구요. 흙을 구워서 만든 도자기 같은 악기입니다. 훈, 부가 해당이 되는데, 훈은 서양의 오카리나와 비슷하고요. 부는 큰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이 항아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혁부. 혁부는요, 가죽 혁자예요. 여러분 혁띠, 벨트 아세요? 그게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혁띠라고 하잖아요. 악기 중에 가죽을 쓰는 악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북들이 해당합니다. 장구는 개가죽으로 만든 게 최상품으로 친다던데 소가죽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북이랑 좌고도 모두 가죽을 덮은 부분을 때립니다. 그래서 혁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목은요. 나무 목자죠. 나무를 깎아 만든 악기들입니다. 축, 박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악기는 발음에 의한 분류 중 무슨 악기에 해당하는가? 뭐 이런 문제 나온다고 치면 일단 금석사죽 포토형목 중에 하나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금석사죽 포토형목 이렇게 외워주면 베스트인데 안 떠오르면 이런 이상한 청킹 활용해 봅니다. 금석이 형목이랑 포토 찍으려고 사죽을 못 써. 사죽은 사실 사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외워야 되니까 금석이 형목이랑 너무 사진을 같이 찍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 금석이 형목이랑 포토 찍으려고 사죽을 못 써.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국악기 편성을 살펴볼게요. 국악기는 서양악기처럼 악기 편성에 곡을 맞추지 않아요. 서양음악은 나는 현악 사중주 곡을 쓸 거야 하면서 바이올린 1, 2, 비올라, 첼로 놓고 곡을 막 써내려 가거든요. 근데 국악은 곡마다 악기 편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곡마다 악기 편성이 달라지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도 살펴봐야겠죠. 국악기도 독주가 있습니다. 주로 산조라는 장르에서 쓰여요. 가야금 산조, 거문고 산조, 대금 산조 등 악기별로 아주 느린 속도부터 아주 빠른 속도까지 모아놓은 곡이 있는데 바로 그게 산조예요. 산조는 독주 악기에 장구 반주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병주가 있는데요. 병주는 두 개의 악기를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오늘날 되게 사랑받고 있는 편성이 바로 이 생소병주입니다. 생소병주는 생황이랑 단소가 같이 연주하는 건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또 병창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 병창은요, 둘이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 같이 연주해서 병창입니다. 그러니까 가야금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병창이라고 한다. 다음 줄풍류라고 볼게요. 줄풍류는 거문고 중심의 현악기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국악의 현악기 대장은 여러분들 흔히 가야금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국악기 현악기 대장은요 거문고예요. 무튼 줄풍류 편성을 보자면 가거 피해 대장금입니다. 혹시 대장금 드라마 아세요? 예, 가거 피해 대장금, 가야금, 거문고, 피리, 해금, 대금, 장구, 양금 거기에 가끔 단소도 추가되더라.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현악기들은 볼륨이 관악기에 비해서 큰가요? 작은가요? 작아요. 작은데 필이 관악기가 크게 불면 다른 악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줄풍류 편성에서는요. 세필이 가늘고 작은 세필이가 쓰입니다. 여러분 세발낙지 아시죠? 세발낙지는 발이 몇 개예요? 3개예요? 아니에요. 간을 세자를 써서 가는 발 낙지가 바로 세발낙지입니다. 세필이는요. 작고 가늘어요. 그래서 볼륨이 작아서 줄풍류에 어울리더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대풍류도 보겠습니다. 관악기 중심이 되고요. 줄풍류에 우리나라 관악기들을 다 투입합니다. 이렇게 큰 편성에는 그럼 어떤 피리가 어울릴까요?
볼륨이 큰 향필이라는 걸 씁니다. 평조해상, 관악, 영산해상, 수제천, 취타 편성이 대풍류더라. 다음 사면육각 볼게요. 이건 김홍도 선생님의 무동이라는 작품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사면육각은 6개의 악기가 들어가고요. 주로 무용반주에 쓰입니다. 피리둘, 대금, 해금, 북, 장구. 다음 사물놀이 볼게요. 사물놀이는 사실 농악에서 풍물에서 유래가 됐고, 사물놀이는 사실 1970년대 김덕수 사물놀이패에서 이 농악을 무대화시킨 게 사물놀이예요. 이 농악은 사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연희라는 거는 막 상모 돌리고 무동이 올라타고 굉장히 큰 편성이 농악, 풍물인데요. 이 밖에서 신나게 하는 거를 무대 안에서도 연주 홀에서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바로 이 사물놀이 편성입니다. 꽹과리, 장구, 북, 징이 있더라. 그리고 대취타 편성 볼게요. 대취타는요, 우리나라의 행진곡이에요. 이 행진곡이니까 불고, 불취, 때릴 타를 써서 불고 때리는 악기들을 모두 모아놨어요. 걸으면서 연주가 가능하고 동네방네 크게 소리칠 수 있는 그런 볼륨이 큰 악기를 씁니다. 태평소, 날라리, 쇠납이라고도 하고요. 나발, 트럼펫처럼 생겼지만 피스톤은 없어요. 때문에 부부젤라, 아세요? 부부젤라처럼 한 개의 소리밖에 낼 수 없어요. 나각도 큰 소라에 마우스피스를 붙여서 뿌 하나의 음을 길게 쭉쭉 뽑아내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용고는 스네어 드럼처럼 어깨끈을 사용해서 매달고 연주하고요. 자바라는 심벌즈와 비슷합니다. 심벌즈와 차이점은 끝 모양이 조금 달라요. 심벌즈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칭 친다면 자바라는 끝부분 마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심벌즈와 자바라는 조금 다르긴 하다. 그리고 징은 다 아시죠? 사물놀이에도 들어가고 징 하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면삼죽 볼게요. 이 사면삼죽은 통일신라 때 악기 편성이에요. 통일신라 악보가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문헌에는 존재하는 편성입니다. 통일신라는 고구려 백제신라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악기도 섞는데요. 그래서 가야금은 가야와 신라의 악기, 거문고는 고구려의 악기, 향비파는 백제, 이렇게 사면, 그리고 대금, 중금, 소금 이렇게 삼죽이 모여서 통일신라가 음악으로 하나 되려는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성악 편성 보겠습니다. 혼자 부르는 건 독창이다. 독창도 무반주 독창이 있고 피아노 반주가 있는 독창이 있겠죠. 중창은 이중창, 삼중창, 여럿이서 부르는 거를 중창이라고 하더라. 이중창, 삼중창 공부하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사성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알테베. 뭐라고요? 소알테베. 소프라노와 알토는 여자, 테너 베이스는 남자가 부르게 됩니다. 여성 이중창 볼게요, 그럼. 여성 이중창은 여자들만 불러요. 소프라노, 알토. 그럼 남성 이중창은 테너 베이스. 오키도키. 그럼 삼중창 볼게요. 여성 삼중창은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에 메조 소프라노가 낍니다. 그리고 남성 삼중창은요, 테너와 베이스 사이에 바리톤이라는 중간 음역대가 낍니다. 합창 볼게요. 합창은 아주 여럿이서 부르는 걸 합창이라고 하죠. 남성 3부 합창, 남자들만 부르는 거야. 테너, 바리톤, 베이스 모여서 부르고요. 그리고 여성 3부 합창,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되고요. 혼성 4부 아까 뭐라 그랬죠? 소알테베. 다음 제창 볼게요. 제창은요,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노래가 이 제창이거든요. 여러 사람이 똑같은 선율을 부르는 걸 제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국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회 시간에 애국가 불러보자 하면은 물론 재능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화음을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 제창이라고 하죠. 애국가 제창. 다음 돌림노래. 여러 성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같은 선율을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분단별로 나눠가지고 자 1분단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끝나면 2분단이 그 다음에 이어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끝나면 3분단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가면서 불러서 뭔가 어울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뭐다? 돌림노래다. 아카펠라는요 원래 뜻은 교회풍으로 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무반주 합창으로 많이 불렀대요. 혹시 펜타토닉스 들어보셨죠? 펜타토닉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5명이서 무반주로 진짜 멋지게 아카펠라 잘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카펠라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르네상스 시대 때 유래된 장르가 바로 이 아카펠라이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악기 연주주법 살펴볼 건데요. 이건 고졸 검정고시 보는 친구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심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단소 불어본 적 있으신가요? 소리 안 나서 포기한 친구들 많았을 텐데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운지법이에요. 다 짚으면 중, 하나씩 떼면은 임, 2개 띄면 무, 하나 띄면 황, 다 띄면 태. 그래서 중임무왕태고 또 하나씩 집으면 태왕무임중 이거였다. 그리고 농현이라는 용어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국악기, 특히 현악기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농현은 줄을 가지고 놀다라는 뜻이에요. 농담도 잘하네. 농은 가지고 놀다라는 거예요. 희롱하다 할 때 그 롱자예요. 줄을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음을 꾸며주는 식임새, 꾸밈음 주법을 농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기타와 일렉기타 얘네들은 각각 6개 줄이고요. 통기타는 주로 반주, 코드를 짚고요. 일렉기타는 멜로디를 하나하나 뜯습니다. 기타는요, 프렛이라는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들은 이 프렛이 없이 오로지 연습된 감각으로만 음정을 짚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오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고맙게도 기타는 이 프렛이 있기 때문에 이 칸 안에만 짚으면 프렛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정이 항상 정확해요. 이 프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타는 독학이 가능한 것이 이 때문이죠. 문지표 한번 볼게요. 이건 무슨 뜻이죠? 줄이 6줄인데 몇 번 프렛을 몇 번 손가락으로 짚어라 라는 거예요. 이제 타브 악보 볼게요. 타브 악보도 마찬가지로 프렛 악기를 위한 건데 몇 번 줄에 몇 번 프렛을 짚어라. 스트로크는요? 스트로크는 오른손 주법을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뭐 딴따단 따다다단 따단 따다단 이렇게 칼립소 스트로크 때리는 게 있어요. 베이스 기타는 대중음악에서 낮은 음역을 담당하는데 줄은 4개다. 그리고 우쿨렐레도 4줄인데 이거는 하와이의 전통 민속 악기죠. 드럼도 악기가 나오는데요. 하이햇, 베이스, 스네어, 탐탐, 플로어탐, 심벌 이런 요소들이 세트로 묶여져 있어서 세트 드럼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악기 편성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쑥 훑어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네,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 아는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